안녕하세요.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이 지구상에서 이 병에 걸리면은 정말 안타깝게 죽어가고 또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괴롭죠. 또 주위에서 알면은 이런 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아주 굉장히 컨트로버셜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 병에 걸렸을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한인분들이 궁금해하는 에이즈, 후천 면역성 결핍 이런 병이죠. 이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에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이 동양학적인 애자병이라고 해서 양방에서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말하자면 면역이 부족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병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내가 젊은 사람들도 정말 바람 한번 잘못 폈다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정말 집안 대대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집안이 문을 닫게 되죠. 말하자면 옛날에는 그 이제 왕상시대 이런 조선이나 또 중국에 이런 왕이 있던 시절에는 그 자기의 혈통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어떨 때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역을 했다든지 역적을 했다든지 그러면 정말 끝까지 그 왕이 그 찾아가서 이제 죽죠. 죽으면서 뭐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그 주위에 있는 처나 자식, 그 친척 아주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참 옛날 사람들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어떤 문을 닫게 된다. 자기의 그 가업이 문을 닫게 된다. 근데 에이즈도 이거 걸리면은 정말 가업이 문을 닫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고 여자고 요새 뭐 가끔 제가 이런 텔레비나 이런 거 보면요, 한국에서는 뭐 애인 없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무슨 결혼한 사람이 애인이 있고 남자들은 당연지사로 결혼하면은 밖에 나가서 뭐 여자랑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현재까지 이렇게 퍼져 있고, 여자들은 이제 조선시대 지나서 우리도 길을 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뭐 애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 애인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 애인이 아주 막대먹은 행동을 하면서 그 성생활이 문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정말 감염이 되고 부부가 힘들어지고 인생이 정말 일로 말할 수 없는 그 비극이죠. 거기다가 자식까지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그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콘돔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병이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양방에서는 특별한 약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뭐 요새 별별 약들이 좀 나와서 엔타이바이럴, 항바이러스 하는 그런 약들이 나와는 있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죠. 왜냐? 바이러스를 없애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 시기는 아마 암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암 같은 정도는 뭐 쉽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암의 기전 이렇게 보면은요, 암에서 에티몰로지라고 그래서 암의 기전이 이렇게 그 어떤 우리 유전자의 그 분열을, 그 유전자의 어떤 뮤테이션이라든지 분열이 깨졌을 때 그 암이 그 어떤 이렇게 번성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번식한다. 그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되듯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에 침입해서 우리 몸의 세포나 어떤 그거를 매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그 어떤 분열을 해서 우리 몸에 아주 우리 그 먹이사슬 같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그런 조그만 그런 균의 인자가 우리 몸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에이즈는 그래도 좀 살다가 죽지만은 요새 뭐 사스라든지 뭐 아프리카에 또 무슨 이볼라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이게 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참 무섭죠. 근데 그런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야. 그 뮤테이션 된 거죠. 변이가 된 거야. 그래서 세균도 뭐 아주 슈퍼 그냥 항생제 죽지 않는 그런 세균도 나타나고 세상이 이제 점점 이렇게 참 병이 다양해지고 무서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론이 좀 길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에이즈 걸렸다 또 그런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어떤 면역 기능이 향상되면은 그 에이즈로 가는 그러니까 그 HIV에서 이런 그 에이즈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그 어떤 그런 향상성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방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한방은 병이 더 무시무시한 에이즈보다 더 무시무시한 병이 걸려도 우리는 병을 쫓지 않습니다. 양방은 병의 원인이 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왜냐? 한방에서는 바이러스가 A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매개체 사람마다 100명이 다 틀리게 작용합니다. 그 말이 뭐냐? 어떤 사람은 A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막 춥고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끈끈하고 막 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저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음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향상성, 어떤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에 바른 면역 체계를 하면은 우리가 꼭 뭐 바이러스 아니라 많은 이런 균하고도 사실 동고동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병은 완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의 놀라운 개선, 또 수명의 어떤 또 질적인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로 좀 들어가겠어요. 그 에이즈가 걸렸을 때 이런 그 인파가 이렇게 붙는다든지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타구니에 가래토시 쓴다든지 또 막 피곤을 급속도로 느낀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인파선에서 이제 종대가 나올 때 우리가 참 이상하다. 보통 뭐 꼭 에이즈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나환이라는 약을 써요. 이 한방에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약재들을 좀 보면은요, 그 생지라든지 또 이 그 모료라든지 또 그 현삼이라든지 또 사설초라든지 또 그러니까 이 어떤 딱딱한 걸 깨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산짜고라든지 해조라든지 범포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거를 좀 깨주는 그러한 처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이즈가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제가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HIV 급성 감염이 됐을 때 증상적으로 갑자기 발열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피범 아주 피곤하죠. 그리고 이 목이 자꾸 이렇게 잘 부어요. 그리고 몸에서 이상한 반진, 이상한 피부병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나력,
이렇게 어떤 임파구의 어떤 이런 부어오르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랬을 때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증을 보고 하지만은 시갈해기탕이나 승강산을 도합해서 쓰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약재를 좀 보면은 시오라든지 갈근이라든지 또 지모라든지 황금, 황백, 승마, 이 약들이 우선 작용을 보면 발한, 자, 물론 뭐 바이러스가 우리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에이즈 바이러스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해서 감기하고 좀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 감기 걸리면 아유 그거 뭐 별거 아니구나 하고선 그냥 아유 뭐 감기약 먹고 낫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에이즈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도 감기 같은 증상을 초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목이 붓고 뭐가 가래토시 올라오고 열이 나고 피곤하고 이럴 때 우리가 시오, 갈근, 승마로 발한 표를 갖다가 땀으로 빼줍니다. 두 번째, 황금, 황백, 지모로 청열시키고 랑열시키면서 몸에 그 쓸데없는 열을 좀 낮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우선 그 향상성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이 좋아지는 거죠. 음양의 균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 아니라 whatever name of the virus, 이 body가 ability to fight back 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그런 균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어떤 병이 와도 그거를 치료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상에서도 참 오늘날 참 한방이 너무 그 참 우습게 많이 이렇게 됐는데 그 한방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한약을 쓰는 사람들이 잘 못 써가지고 한방이 좀 이렇게 뭔가 평가절하됐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한방에 참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오늘날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이 뭐 산삼 먹으면 다 좋고 홍삼, 녹용 먹으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홍삼, 녹용이 좋을까요? 물론 뭐 피곤하니까 뭐 홍삼, 녹용, 산삼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홍삼, 녹용이 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발한 해표를 시켜서 청열시켜가지고 내 몸에 쓸데없는 그 허열을 갖다가 꺼줘야 되는 거예요. 왜 허열이 왜 생겼을까요? 바이러스가 허열을 어떤 사람은 실열, 그러니까 높은 열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열도 있었지만은 이런 허열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삼, 녹용, 산삼이 과연 맞을까요? 그런 약들은 열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는 있는데 쓸데없이 더 우리 몸에서는 정말 밸런스가 깨지니까 더 빨리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제발 건강식품 파는 분들이 좀 자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병에 걸리면은 좋은 한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그런 거 모르는 거는 한방을 제대로 공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한의사는 또 일반인은 제대로 된 한의사를 찾아가서 제대로 된 진단과 한약을 드시는 게 참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피곤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치자고요.
뭐 기단, 핍력, 심계, 뭐 이렇게 오심, 번열. 이 말이 뭐냐? 뭐 숨이 차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고 올라가면서 손발에는 땀이 젖고 이 사람이 의모 기여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써야 될까요? 예? 당삼을 써야 되겠죠? 예. 환기를 써주는 게 좋겠죠? 예. 이럴 때 인삼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오심변열이 있다 그러면 또 생지라든지 또 맥동이라든지 또 현삼이라든지 예?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심계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자꾸 이렇게 빠르게 그랬다면 또 이 감초라든지 또 이 그 외에 그 증에 맞춰서 뭐 기단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뭐 하소라든지 또 이런 약을 써가지고 우리 몸에 자음, 입기, 보열, 또 생진 이런 식으로 약을 써주면 좋고요. 자, 이제 제가 AG라는 병이 워낙 거창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애자병이 전기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땐 또 어떻게 약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침을 맞아야 되느냐, 침도 다 자리가 틀리는 거예요. 나 진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요새는 보면은요, 뭐 모든 병에는 뜸 뜨면 좋다고,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장수하고 그게 말이 될까요? 저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책의 원칙대로 수많은 어떤 한 명이 나와서 뭐 이거 먹으면 다 좋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뭐 어떤 또 그 격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장구치고 북치고 하듯이 내가 무슨 뭐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뭐 뜸 떴더니 싹 다 낫고 뭐 했더니 피 뽑았더니 다 낫고 뭐 죽을 병에 의사도 다 못 건치는 병을 다 낫고 한의사도 못 건치는 병을 다 낫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저는 뭐 그거 상관 안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많은 석학자들이 한의학의 대가라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뜸은 어떤 때 쓰느냐? 간신 양어라든지 양어 기여증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양어와 기여가 있을 때 쓰면 좋지만은 음어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수별이 있는 사람 때 뜸을 떴을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이것 때문에 다 좋아. 뭐 피 빼면 다 좋아. 아이고. 참 저는 뭐 그리고 또 무슨 뭐 허리 아프면은 그냥 한방학적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양방학적인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좋은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한방은 변증 논치, 증을 낮춰서 우리의 균형을 맞춰서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애자병이 전기로 들어가면 열독 내온이다. 열이 독으로 변하면서 안으로 아주 온결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그 몸에 갔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양순하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죠. 사람도 어떤 사람 참 양순한데 그 사람 얕보면서 옛날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죠. 아주 먼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조금 덩치 큰 애가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학생이 키가 작으니까 하지 마. 그러다가 그냥 또 툭툭 치다가 보니까 얘가 정말 머리가 그냥 하늘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연필로 뒤를 돌면서 심장 쪽을 찍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게 됐죠. 그게 아마 70년대 초인가 그럴 거예요. 60년대 말인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순하다고 그렇게 못된 짓 자꾸 하면 그런 일 당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이렇게 얕보다가 자기 몸 이렇게 케어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열독이 막 올라갑니다. 구강 밀환이라 막 입안이 헐고 막 그럽니다. 이럴 때 이제 응교산이라 해서 금은화 영교 이런 약들을 쓰죠. 그런데 금은화 영교 현계 방푼 두시 황금 시호 갈근 이런 약을 씁니다. 이게는 발표 그러니까 표를 산한 좀 한을 없애면서 발표 이 표라는 거는 이제 표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위분증에, 즉, 내 몸에 이 위분증에 있는 증상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습을 역독이라 습과 열이 아주 전염병처럼 독사를 해가지고 침범 소양이 돼. 근데 바이러스가 소양경이 되면 족소양 담경, 수소양 3초경이죠. 여기서 제일 나는 게 한열 왕래예요. 한과 열이 왕래. 예? 자, 한과 열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소시효탕이라고 해서 시인 반항 생대감이죠. 시효, 인삼, 반항, 황금, 생강대추 이런 약들을 씁니다. 이런 거 한의사 기본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겠어요. 또 일반인이 제 강의를 할 때 잘 모르면은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분들이 듣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방은 변증 논치를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한방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인삼 녹용 먹어서 다 해라. 그러면 공부를 왜 합니까? 한의사가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나이가 60평생, 70평생 되도록 그분들이 할 일 없어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그까지 녹용, 인삼, 홍삼 그거 공효가 뭔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한방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약 먹고 지금 아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필리핀 정말 그쪽에서는요 거의 다가 생약으로 거의 다 먹습니다. 왜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지금 아시아나 특히 프랑스, 유럽 이런 쪽에 이 유럽에서는요 전부 다 한방 약이죠. 생약 그거를 이용해서 이탈리, 스페인, 그리스 어마어마합니다. 왜? 내추럴이 진이 있고 또 어떤 파이토케미컬 생약이 그 자체가 호르몬 식물에서 나타나는 식물 호르몬이 우리 어떤 나쁜 환경에서 덥고 추운 환경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많은 이런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케미컬보단 이런 사이드 이펙이 덜하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습열탁도 온갈 3초다. 같은 습열이 아주 탁한 도끼로 3초를 다 막히게 한 거예요. 상초, 중초, 하초 이거 다 막히면은 정말 살기 힘들죠. 습열떡이 오릅니다. 막 번열이 생기고 피부가 막 뻘겋고 그냥 다리가 마목감이 생기고 대변이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찝찝하고 입맛이 없고 머리가 띵하고 정말 별별 아주 살고 싶지 않다. 정말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거 황금활석탕이라는 약을 쓰죠. 왜 여기 청열시키면서 습열 청열 쓰면서 거습열시키는 그런 약을 쓰는 거예요. 그 외에 토복령, 비해, 활성, 구맥, 편충, 황금, 황백, 여러 가지 약이 많습니다. 석고, 지모, 이런 약을 증에 맞춰서 잘 쓰게 되면은 우리 몸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방을 비난하고 이러면서도 생강은 먹잖아요. 그죠? 인삼은 먹잖아요. 그런데 왜 먹어요? 생강 먹는데 겨울철에 추우니까 먹으니까 뜨뜻하고 좋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막 열이 나고 그러는데 어떤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자란 식물이 말입니다. 알로에 같은 거는 약성이 차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있고, 그걸 우리 한방에서 노해라고 그래요. 노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약은 성질이 찬데, 왜 그럴까요? 사막에서 자기가 이겨내려니까 자기 몸이 찬 거예요. 우리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습열독으로 바이러스가 왔던, 그러면 식물에는 그런 균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식물에도 균들이 많아요. 그걸 이겨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액기스를 먹으니까 한방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공부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또 무슨 자기는 내가 한의원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봤는데
그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저는 뭐 엔지니어 박사를 했습니다. 저는 뭐 어느 병원에서 뭐 박사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는 뭐 한방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 왜 한 거야? 예? 그런 불신이 있다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고의 석학자고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할지라도 한의를 공부한 다음에 그런 말을 하세요. 저도 한의를 공부한 게 UC 얼바인에서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를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한의사였는데 이상하게 나는 생약이 좋은 거예요. 자연 그게. 그래서 제가 이 한방에 빠져들고 매료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젊은 날에는 과학적인 거 아닌 거는 다 저 싫어했어요. 모든 게 과학적이어야 된다. 근데 세상은 이런 경험의학이 중요하다는 것도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도 한방을 잘 모르시면은 한방 약초가 그 어려운 사막에서 그 어려운 빙하에서 살아남은 그런 약초들을 여러분들은 손쉽게 구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산에 사는 우지몽매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 어떻게 구해서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병이 와더라도 이번 에이즈라 하더라도 내 몸의 향상성, 균형을 맞춰주고 음양의 균형, 기혈의 균형, 이런 장기의 균형, 이런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내 몸은 그 어떠한 병마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도움이 된다. 이분 뭐 에이즈가 거의 뭐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치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증상의 개선이 있고 또 제가 암 환자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간암 환자를 보면 암이 이렇게 오렌지 사이즈로 큰 거예요. 저 치료를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그게 싹 다 없어서 한 16cm인가? 그것이 4cm로 이렇게 거의 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치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이즈가 4기예요. 폐암, 간암으로 다 전이된 사람인데, 야, 이렇게 한방이 위대하구나. 이렇게 제대로만 쓰면은, 우리 인류, 인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됐구나. 여러분들도 좋은 약초로, 정말 건강을 유지하셔서 행복한, 생활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여기 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얼마 동안 어떻게 아프셨는지요? 네, 저는 그 한미경찰위원회 회장 윤홍입니다. 허리 아픈 지가 한 7, 8년이 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는데 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청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고 2분 내지 3분이 경과한 후에 그 7, 8년 동안의 통증이 일시에 가라져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터뷰 내용에서 1분, 2분, 3분 만에 사라지는 거를 들으시면서 저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 오셔서 이렇게 2, 3분 만에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그 환자하고 의사 간에 뭐가 있었나 보다 하고 의학의 생각을 했었지만 본인인 제가 직접 청한의원에서 그 침을 맞고 난 후에 2, 3분 후에 그 지겨웠던 통증이 없어진 산 경험을 하니까 훌륭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7, 8년 동안 아프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치료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2, 3분 만에 그 힘든 통증이 사라지니까 느낌이 어떠셨었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치료 계속 잘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셨나요? 네, 한 5, 6년 정도 됐는데요. 밤에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고 운동을 하면 좀 창피한 말이지만
오줌이 새고 그래서 제가 양방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청한의원을 찾아오게 됐죠. 그런데 청한의원에 와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제가 혼자만 이렇게 고치기에는 너무 제 양심이 허락지를 않아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고치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요. 밤에 화장실도 여러 번 가고 운동할 때도 소변이 새서 운동을 못했던 것이 선생님이 지어주신 약을 먹고 지금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침을 맞은 지.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화장실도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기운이 없어서 제가 낮에는 항상 이렇게 잠을 자곤 했는데 이제는 낮잠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청한의원 원장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5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이제 화장실 가는 문제로 너무 힘들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저도 많이 감사하고요. 계속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허리가 아프셔서 오셨는데 허리 아픈 지가 한 몇 년이나 됐어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나요? 평소에 뭐 서 있을 때나 앉아서 의자에서 사무 볼 때 항상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침 맞은 지 지금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떠셨어요? 허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침이 좀 아파서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허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습니다. 아주 지금. 네, 조금 남아 있어요. 좀 한 몇 프로 정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허리 아프신 것이 이렇게 침을 꽂자마자 금방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신문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원장님 그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